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텐에너지 김영인 매니저입니다. 태양광 발전장치 교육에 참석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교육은 총 6회에서 4회로 좀 축소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교육 내용이 좀 부실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자료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전문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완해서 별도 교육을 또 따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목차로는 태양광 산업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태양광 업무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설계, 네 번째, 여섯 번째 견적서, 시방서, 내역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을 선택하는 이유는 타 에너지원들에 비해서 이제 발전량의 비중이 타 에너지원들의 발전량의 비중이 미약하므로 태양광을 많이 선호들 합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총 전력 생산량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태양광 시장이 효율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 산업은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앞서 설치 비중이 80%로 가장 많습니다. 지금 한국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 천연가스 공급량의 부족 등의 사태를 겪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을 가속화하여 전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풍력이나 이제 수력에 비해서 효율성이 가장 좋은 태양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 보급량 4.8기가와트 중에 태양광이 4.4기가와트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부분에 속합니다. 태양광 산업은 LCOE라고 해가지고 빈둥화 발전 비용이라고 가장 이렇게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설치 단가는 지금 현재는 킬로와트당 250만 원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향후 이제 2050년까지는 하향 지속되어서 단가가 굉장히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재생에너지가 이슈가 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리백, 리뉴어블 일렉트로시티라고 해가지고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창설한 CF100이라고 해가지고 탄소 배출 제로, 카본 프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현 정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창설이 된 건데요. 이 무탄소 에너지를 공급을 목표로 하는 부분은 이제 아리백이라는 부분과 동일한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CF100은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을 한다는 부분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으로는요, 크게 후방 산업, 태양전지 전방 산업으로 나누는데요. 후방 산업은 원자재, 폴리실리콘과 두 번째 태양광 모듈, 그리고 태양광 모듈의 결합체인 어레이 구성 결합체인 태양광 발전소 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은 태양광 산업의 과정은 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이제 폴리실리콘이 이제 실리콘으로, 태양광 패널은 셀이라는 부분은 이제 폴리실리콘으로 이제 인곳 웨이퍼는 이제 태양광 실리콘을 얇게 채 썬다고 보시면 됩니다. 웨이퍼를 통해서 이렇게 셀이 구성이 되는데요. 셀을 72장, 68장 이런 식으로 결합한 게 태양광 모듈이 되고요. 모듈을 여러 장, 15장, 20장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한 게 태양광 어레이 발전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셀 산업 정도까지는 현재 중국에서 거의 100%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모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많이 하지만 국내 생산으로도 모듈은 이제 셀의 결합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 제조로만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광전 효과, 태양광 발전의 원리 중에 이제 광전 효과라고 하는데 포토볼테이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태양광 PV, BIPV 뭐 이런 식으로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양광 PV의 이 약자가 포토볼테이크입니다. 광전이라는 효과라는 부분이니까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BIPV 같은 경우는 빌딩 인터그레이티드 포토볼테이크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빌딩을 통합한 그 광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원리로는 태양광 발전 원리는 그 pn 접합에 의해 전지에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햇빛을 통해 전자 마이너스 단자와 전공 플러스 단자가 만들어지면서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역할이니까 자, 태양광 모듈의 구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는 프레임, 유리, 밀봉재, 그 태양전지, 밀봉재, 백시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션 박스를 설치를 해서 셀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들이 또 있는 부분을 모듈화 시키면서 그걸 결합을 시킬 수 있는 게 정션 박스라는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강화 유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파손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유의를 해야 됩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관련해서 간략히 모듈, 접속함, 인버터가 가장 주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간략히 모�과 접속함에서 발생된 직류를 인버터를 통해서 변환을 교류로 사용할 수 있는 380이나 200V로 변환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택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주택용 같은 경우는 그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그리고 계량기를 통해서 한전으로 공급되고 상계거래 처리까지 가능할 수 있게 인허 계량기를 통해서 상계거래까지 가능할 수 있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 일반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지만 간혹 이제 ESS나 축전 장치를 통해서 시스템 제어를 해서 한전 계통으로 연계를 하던가 뭐 상시 부하 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태양광 주요 구성으로는 태양광 모듈, 구조물, 접속함, 그리고 인버터, 그리고 전기 계통 설비, 수배 전반이나 분전반이 되겠습니다. 인버터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터 관련해서는 태양광 어레이로부터 입력받은 DC 전력을 AC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태양광 어레이의 최적 동적점을 항상 추적하여 운반할 수 있는 요 부분은 이제 발전 효율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인버터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도 하고 있고 그렇게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계통과의 연계 운전이라고 해서 한전 계통이 끊어지면 인버터도 같이 정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정전 작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한전 계통을 끊었다 그러면 인버터도 같이 정지가 되니까 설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인버터 방식으로는 스트림 방식과 센트럴 방식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스트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접속함 일체형이라고 인버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접속함 일체형인데 저희는 광급에서는 사용을 하진 않고 민수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장점으로는 저가형이고 무게가 가볍고 MPPT 수량이 많습니다. MPPT는 제가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레이 구성이 용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민수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버터는 센트럴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재 광급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접속함과 인버터가 분리가 되고 MPPT가 한 개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 업무 일정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처음에 추진 절차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업 시행을 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유지 관리까지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관련해서는 이제 첫 번째 부지 선정이 들어갑니다. 그 설치 장소에 대한 선정이 확인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가 들어갔는데 설계 단계에서는 태양전지 모듈의 선정 그리고 접속한 인버터 형식을 간략적으로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듈 구성을 통해서 어레이 직병렬 구성이나 뭐 구조물 관련 풍화종 이런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도 이제 구조 계산서를 통해서 구조 발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대략적으로 또 확인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나면 예산 측정 및 확보가 들어갑니다. 설계도서 작성.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설계사에서 정기 설계사나 설계사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대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거는 공사 시방서, 뭐 사양서, 도면, 설계 계산서, 구조 완성 검토서, 단가 상수서, 견적서 등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자료들이 다 제공이 되면 정기 설계사에서는 납품을 광급 수요처에다가 납품을 하게 되고 납품한 부분을 통해서 추후에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계약 시점 전에는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술심사 등의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 추후에 계약건이 합당한지 계약을 결정을 하고 뭐 우수제품이면 우수제품, 일반 제품이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공사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후에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사, 구조물 설치, 인버터 접속함, 전기공사, 설치 등등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는데 요거는 다음 회차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 공사 마지막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사용전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용전 검사를 진행 후에 그 위에 사용정보사는 준공을 하게 되는데 준공 관련 사항은 사용정보사 다음 회차에 세세하게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놨으니까요. 준공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음 회차에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끝나면 재산관리부서 쪽에서는 LH나 SH 같은 경우에 연 1회씩 정기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상 점검과 정기 점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유지관리 관련한 사항은 다음 3회차 쪽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 대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설계 요청이 영업을 통해서 들어오던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던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이제 배치도를 작성을 해서 초안 배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설치 의무화 비율에 맞춰 같이 검토를 하는데 설치 의무화 비율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우선 배치도 승인이 되면 설계도서 제출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설계 도면은 풀도면으로 들어가고 구조물, 개통도 등등등이 들어가고요. 그 견적서는 3상 그리고 시방서까지 제출을 해서 설계 제출 기간은 7일이 넘지 않도록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추가 자료 요청이 간혹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영 분석 보고서나 구조 계산서, KS 인증서 등 음영 분석 보고서나 KS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뭐 비용이 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대신 구조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드는 부분이 생기니까 요거는 영업 쪽이나 담당 임원분과 이렇게 확인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설치 의무화 용량 판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치도를 준비를 하면서 설치 의무화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현재 국가나 지자체 관련해서 공공기관들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일정 용도의 건축 연면적이 1000회 이상일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3년은 32%로 되지만 내년부터는 34%로 올라가게 됩니다. 설치 의무화 등록을 안 했으면 내년 것으로 올해 만약에 설치 의무화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내년 것으로 적용이 되니 이것도 영업 쪽이나 실행 쪽에서는 좀 확인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30년까지는 40%까지 올라가니까 신재생 에너지 의무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태양광이나 연료전지가 설치가 많이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원별 보정 개수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태양광 의무화 비율을 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별 보정 개수입니다. 예전에 이제 태양광 고정식의 태양광 원별 보정 개수가 1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 좀 축소가 많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도 에너지공단에서 이 부분 갖고 이제 좀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원별 보정 개수가 BIPV 같은 경우에는 6.12입니다. 작은 면적으로 작은 설치 용량으로도 태양광 의무화 비율을 쉽게 맞출 수 있는 게 이제 원별 보정 개수인데 이게 나중에 태양광 부분이 많이 올라가면 BIPV와 합당하게 그 금액 부분도 더 효율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행 절차 간단히 에너지공단에서 설치 의무화 진행 절차 간단히 설명드리면 접수, 신청 그리고 에너지공단에서 검토를 하고 의무화 검토에 따른 의무화 결과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발급된 것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준공이 되면 설치 확인 신청 후 설치 확인이 적합 판단이 되고 설치 확인서까지 발급되는 게 에너지공단 업무의 일원 중 하나입니다. 의무화 신청 방법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전자민원을 통해서 설치 의무화 계획 제출 및 설치 확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면 로그인 화면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자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인증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설치 계획서 부분에 이제 작성을 눌러서 신규 건은 작성을 하는데 보통 이 부분은 이제 정기 설계사에서 먼저 작성을 해주고 등록까지 해주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가 납품한 도면에 설계 도면을 납품할 때 설치 의무화 부분은 정기 설계사에다 요청을 하면 설계사 쪽에서 진행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 설치 계획서가 정확히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부분은 이제 진행 상태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작성 중, 신청, 적정, 미비, 보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그 부분을 나중에 추후에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 의무화 비율표를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별도의 서류 양식이 있습니다. 엑셀표가.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건축 개요, 이 부분에 이제 건축 개요를 입력을 하면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설치 규모의 설치 태양광이냐 BIPV냐 연료전지냐라는 부분을 표기를 하면 나중에 실습해요? 예. 이거 전문 교육으로 요거는 아니 여기도 교육을 다 시켜줘야 되는데. 예. 요거 제가 따로 다음 회차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샘플을 보여주고 예. 전 구성원이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치 용량을 표기를 하면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판단이 나옵니다. 요 부분으로 이제 태양광 설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료전지를 충당을 하면
에너지공단 의무화비율 아까 올해는 32%지만 내년에 34%로 같이 초안 배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네, 관련 법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우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부분과 KEC 전기설비 기준 그리고 한전 캐스코 관련해서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태양광 모듈은 KS 인증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된다. KS 인증 제품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만 KS 인증 제품으로 했는데 요즘은 그 중국이나 해외에서 하는 것도 KS 인증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많은데 그 중국에서 공장을 보면 KS 인증서 상의 공장을 보면 중국 공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국 공장이 들어가 있으면 단가도 당연히 저렴하겠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모듈로 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공장을 갖고 있는 KS 인증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리고 모듈의 경우에 모듈은 일조면을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하나 불가할 경우에는 정남향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45도 이내에 시공을 하면 되는데요. 이건 뒤에서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듈 1조 시간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 장애물 예를 들어서 옥탑층이나 뭐 이런 부분이 걸렸을 때는 음영이 발생이 되는데 이 발생되는 음영이 생기면 에너지공단에서 설치하기인데 부적합이 발생이 되니 설계 때도 가장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요거는 이제 음영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요건 다음 회차에서 제가 설계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구조 설계 부분에서는 모듈과 지지대에 고정되는 볼트는 스프링 와셔 또는 풀림 방지 너트 등으로 체결을 해야 된다. 이 바람에 많이 날아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풀림 방지 너트를 체결을 안 하거나 스프링 와셔를 놓쳤기 때문에 풀려가지고 모듈이 많이 바람에 날아가는 부분이 많으니 요거는 이제 시공할 때나 설계할 때나 가장 각별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기초 설계할 때는 이제 건물 옥상 난간대로부터 이제 음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거리를 띄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50cm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3.3kg, 그 설치 용량이 3.3kg를 초과하는 설비에서는 구조계산서를 필히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 주택지원 같은 경우에 3kg까지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거는 이제 구조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방급 같은 경우에는 뭐 3kg나 모든 용량이 구조계산서는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태양광 설비를 주택 및 이제 건물 상부에 설치할 경우에 태양광 설비 각도에 의해서 눈이나 얼음들이 이제 보행자에게 낙하하는 경우가 이제 빈번하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마감선 안쪽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cm 안쪽으로만 이제 배치를 설계를 하면 미추 이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태양광 그 모듈에 이제 어레이 관련한 부분 이제 간략히 후반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최대 개방 전압이 직류 750V를 초과하게 된다 그러면 울타리를 시설을 하게 되니 직병렬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에 그 뒤쪽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저희가 이제 KS 그 3차 포텍 접속한 모델입니다. 4채널, 8채널, 12채널, 16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개폐기 사양이 80A, 160A, 250A, 320A인데 전격 출력은 62, 124, 186, 248로 요것도 설계할 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후반에 요거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형 태양광의 업무 처리 방법입니다. 건축물 높이 6m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정형 사다리나 탈착식 사다리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배치도 할 때 이제 건축공사분으로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추후에 이제 태양광 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이제 빈번하게 생기니 요 부분도 추후에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지붕형 부분에서 이제 이 난간 안전 발판 및 안전 난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붕에 이제 판넬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 발판이 필히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 관련해서 건축법에서 이제 공작물 축조 신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높이 5m를 넘는 신재생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5m를 넘게 되면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예전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이 공작물 축조 신고에 대해서는 요 11번 그 높이 5m를 넘는 신재생 에너지 요 부분이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요 부분이. 그러니까 5m를 넘게 설계를 하면 저희가 또 공작물 축조 신고나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생기니 최대한 5m 밑으로 전체 태양광 패널 높이를 5m 밑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설계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사업자의 특성, 설치 의무화냐, 지역 지원 사업이냐, 제로 에너지냐에 따라서 이제 사업에 따른 종류가 생기고요. 그리고 설치 가능한 면적 또는 부지인가, 그리고 주변 건물 등에 의해 음영이 발생되지 않는가, 기초를 세울 수 있는 환경인가, 설치 용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가, 설치 용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는 에너지 공단 그 의무화 비율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번 그 남향 기준으로 45도 이내에 그 건물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에너지 공단에 또 합당하게 설치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 모듈과 모듈 음영 간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지, 제가 요거는 뒤쪽에 사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정남향 기준으로 45도 이내 설치가 돼야 되고, 모듈 간 음영 거리를 확보를 해라. 23도입니다. 23도. 모듈과 모듈 간에 23도 안쪽으로만 이게 바깥쪽으로만 들어가면 음영이 전혀 발생되지 않으니 23도 부분은 설계할 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예. 조금 단축해서 끝내. 아니 조금밖에 안 해요. 5분 내면. 네. 아니, 5분 후에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주변 시장물 확인 후 음영 발생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 설치가 불가능하니 지하 주차장을 필히 토지의 경우에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옥상 같은 경우에는 케미칼 안타, 그리고 묵은 높이, 그리고 기계실이나 기계 설비나 수습 사다리 점검 등에 관련해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붕 슬로프 방향이나 배치도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클램프를 어떤 거를 사용을 할 건지 간단히 이 부분은 이제 구조물 상세도에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라데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기존 이제 주차구역권 배선 관련해서 주차장 그 감소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주차장 개수 감소에 대한 그 협의를 먼저 좀 영업 쪽에서 해주시면은 설계할 때 좀 반영하기가 좀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배치도 관련해서 이제 배치 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 선정, 그 단가 최저가 단가에 이제 모듈을 선정해서 배치를 해서 구성을 하면 됩니다. 모듈의 이제 경사도는 정남향 기준으로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45도 이내에 설치를 하면 되고요.
모듈 간 인버터 거리를 아까 23도 얘기한 것처럼 각도를 확인을 해서 23도로 고도가 23도로 확인을 해서 이격거리를 충분히 띄워준다 그러면 설계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 설비 공간이 이제 배치가 되니까 이 공간 배치 확인 후 태양광 배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최종 사업 개요 정리 부분을 진행을 함으로써 배치도를 최종적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어레이 구성도나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 회차에서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